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동력 전달 장치에 들어가는 또 다른 부품에 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스퍼기어, 그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퍼기어라는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식, 그죠? 그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Z라는 공식에 의해서 그 스퍼기어에 대한 모듈 그리고 피치원 지름 그리고 그 뭐 입거던 지름이었습니까? 여기 아시아 입뿌리원 지름이죠. 그 현재 마우스가 가리키는 부분이 스퍼기어의 입끄던 지름, 그리고 현재 마우스가 가리키는 위치는 그 스퍼기어의 그 피치원 지름,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저 부분이 입끄던 지름인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러한 공식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을 CAD로 작업했고요. 그리고 스퍼기어를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퍼기어 요목표. 자, 그래서 그 모듈은 3이었고요. 입수가 21개일 때, 자, 모듈이 3이고 입수가 21개면은 피치원 지름은 63이었다. 라고 지난주에 같이 한번 했었고, 그리고 전체 인높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 인높이는 실질적으로 여기 입끄던 지름부터 입뿌리원 지름까지의 거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참고로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이었죠. 예, 잠시만요. 네. 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어느 부분입니까? 그죠?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가 실질적인 모듈. 자, 그죠? 얘부터 얘까지가 실질적인 모듈 m이라는 값이었고, 그러면은 피치원 지름부터 이 끄덩까지의 지름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1.25에 곱하기 모듈. 그죠?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전체 인높이는 얘부터 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높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값이 나온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구멍. 자, 이 구멍 안에는 나중에 축이 조립됩니다. 축이 조립되려면은 그냥 축도 둥근 모양이고 구멍도 둥근 모양이니까 개들이 서로 간에 조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미끄러져 가지고 동력이, 그러니까는 서로가 같이 맞물려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윗부분에는 우리가 키라는 부품을 삽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사각형 형상으로 그 형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키가 들어갈 키홈이라는 부분인데, 키홈에 대한 사이즈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렇죠. 이 구멍. 자, 그죠. 나중에 축이 들어갈 구멍의 지름을 체크한 다음에 이 지름에 따라서 전체 키에 대한 폭과 그리고 키에 대한 높이. 자, 실제로 높이는 우리는 T2 값을 확인했거든요. T2 값이라는 높이를 확인해서 아마 T2 값이 1.8이었죠. T2 값이 1.8에다가 지름 12를 더하니까는 얘가 13.8이라는 값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키홈에 대한 부분은 우린 폭이었으니까 아마 폭은 B2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B2에 대한 폭을 우리가 그 KS 규격집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자, 오늘은 마찬가지로 주어진 도면. 자, 오늘은 이렇게 주어진 도면은 5번이라는 형상입니다. 5번이라는 형상을 기준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자, 물론 이 부분에 이렇게 제가 치수를 다 가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가린 이유는 이 벨트 풀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표준품이거든요. 즉 어떤 부분이 여기 벨트 풀리라는 홈, 자, 이 홈 안에 나중에 V 벨트라는 그 부품이 걸려서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아마 시골 가게 되면은 경운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운기에 동력을 전달할 때는 하나의 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V 벨트 풀리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전체 조립도를 확인할게요. 자, 이 형상에 대한 전체 조립도는 이 그림을 봤을 때 벨트 풀리는 여기 나와 있는 5번, 이 5번이라는 부품이 바로 벨트 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습니까?
자, 우리 그 45도 빗금. 자, 45도 빗금이 바로 하나의 부품을 표시할 때는 빗금에 대한 방향 그리고 간격을 본다 그랬는데, 자, 얘들은 전부 다 45도 방향으로 빗금이 되어 있지만 아래쪽 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빗금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부품은 현재 우리가 표현할 5번 부품하고는 다른 부품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면은 4번이라고 적혀 있는 이 형상은 나중에 커버 형상을 만들 때 표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표시를 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튼 5번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오토캐드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오토캐드로 작업이 끝났으면 솔리드웍스로 3차원 작업을 진행할 건데, 자, 벨트 풀리에 대한 3차원 형상은 여기, 자, 지금 보면은 6번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얘가 6번 부품인데 볼까요? 자, 6번 부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6번 부품이 바로 벨트 풀리입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보셨던 2D 도면에서 그렇게 표시된 형상은 3차원 모델에서는 지금처럼 형상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조립도죠.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조립도를 기준해서 벨트 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파악이 되셨다 그러면은 물론 마찬가지로 3차원 형상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우리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벨트 풀리는 이렇게 생긴 형상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그냥 처음부터 캐드로 작업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A4 용지나 이면지에 먼저 손으로, 뭐 연필이 되었든 볼펜이 되었든 먼저 손으로 대충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대충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형상에 맞게끔 우리가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주죠. 현재 가려져 있는 얘네들에 대해서 치수 기입을 쭉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한 형상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벨트 풀리를 조금 전에 일단 벨트 풀리에 대한 규격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지난주에 들었던 규격집 KS 제도 규격이라는 그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표현할 부분은 V 벨트 풀리기 때문에 V 벨트 풀리는 현재 40번 항목에 있습니다. 40페이지가 아니고 40번이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40번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40번 항목이 좀 더 밑에 있나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네요. 여기 보면은 V 벨트 풀리라는 40번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얘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자,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홈. 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파져 있는 홈에 대한 규격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 살짝 이렇게 옮겨 놓고요. 자, 한번 실질적으로 같이 한번 파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트 풀리에 대한 형상을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드렸던 그 제도 규격이었죠. 자, 지난주에 드렸던 제도 규격 40번에 있는 항목을 먼저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 벨트 풀리에 대한 형상을 먼저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뭐 손으로 대충 그림을 그리면 하여튼 간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중심선까지 같이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얘네들은 굳이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이 손으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벨트 풀리를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호칭 지름입니다. 즉 우리 그 기어를 그릴 때 피치원 지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치원 지름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측정자로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값에 따라서 형상에 대한 치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도면을 잠깐 볼까요? 한번. 자, 주어진 도면을 보니까 피치원 지름에 해당되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죠? 피치원 지름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가 피치원 지름이니까 일단 자로 측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6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64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서 찾아야 되거든요. 자, 64면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50 이상 71 이하. 여기서 호칭 지름이 50 이상 71 이하인 벨트풀리 형상 M형. 자, M형을 우리는 체크를 할 겁니다. 자, M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벨트풀리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자, 벨트풀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 DE, 자, 호칭 지름을 자로 측정하니까 64가 나왔기 때문에 64에 대한 호칭 지름은 M형에 속합니다. M형의 50 이상 70일 이하로 봤을 때 처음에 나오는 알파 값이 34가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알파 값이 어떤 건가요? 그렇죠. V 벨트 풀리 홈의 각도입니다. 이 홈의 각도가 현재 34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각도는 우리가 34도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모장에다가 그죠, 이면지라든지 A4 용지에 34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알파 값에 대한 허용 공차를 보니까 M형이든 A든 B든 공차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0.5라는 공차 값이 들어갑니다. 물론 얘는 뒤에 도가 붙어야겠죠. 34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라는 값이 들어갈 거니까 처음에는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항목은 뭡니까? 자, 두 번째 항목은 바로 L0 값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L0 값은 어떤 부분이죠? 그렇죠. 요거죠. 이 피치원 지름을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거리값이 바로 L0이기 때문에 L0는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이 점이죠. 여기 점부터 이 점까지. 자, 여기 점까지 이 거리. 자, 이 거리가 바로 8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거리가 바로 8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L에 대한 허용 공차는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8을 줍니다. 이렇게 8을 입력했고요. 자, 다음은 K 값입니까? 자, 그죠? M형의 50 이상 70일 이하일 때 M형 같은 경우는 K 값이 2.7이 나와 있는데 K 값이 어떤 값이죠? 그렇습니다. K 값은 바로 이 값입니다. 그래서 K 값은 봤을 때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즉 벨트 풀리의 가장 끝 선부터 피치원 지름까지의 거리가 바로 2.7이 나오고요. 얘가 2.7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7을 받고요. 자, 다음은 어떤 값이죠?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K0 값입니까? 그렇죠. K0 값입니다. K0 값은 피치원 지름부터 벨트 풀리 아래쪽 홈까지에 대한 거리가 K0 값이니까 여기죠. 그죠? 피치원 지름부터 아래쪽까지 이 거리. 자, 이 거리가 실질적으로는 6.3이라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죠? 제가 주어진 값이 호칭 지름이 64였죠. 호칭 지름이 64일 때 여기 34도 8, 2.7, 6.3은 그 누가 그리더라도 데이터가 다 동일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어차피 규격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다른 치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 나는 벨트 풀리를 나만의 방식으로 우리 회사에 맞게끔 벨트 풀리를 새롭게 제작하고 새롭게 만들겠다 하실 때는 치수를 다르게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봤을 때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은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철물점 가서 자, 50 이상 호칭 지름이 그죠? 철물점 가서 호칭 지름이 50 이상 70일 이하인 M형 사이즈 벨트 풀리를 그냥 사서 여기다가 바로 장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서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먼저 크기를 알아야겠죠. 그 물건에 대한 크기가 얼마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표를 기준해서 이렇게 홈에 대한 규격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다음 값은 어떤 값이죠? 다음은 이 값인데 이 값은 벨트 풀리부터 다음 벨트 풀리까지의 중심거리인데 지금은 M형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 줄, 홈이 하나만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값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 이제 F값 볼까요? 자, F값은 얼마 돼 있습니까? F값은 9.5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F값은 이 값이거든요. 즉 어떻게? 벨트 풀리의 전체 반지름 반폭이죠. 전체 폭이 아닌 반에 대한 폭이기 때문에 이 값은 9.5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9.5니까 전체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얘가 절반이 9.5이기 때문에 전체는 19가 될 겁니다. 자, 19가 되는데 여기 우리 조금 전에 놓쳤던 부분 그죠? K. 자, K에 대한 공차 볼까요? 자, K에 대한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K 값이 아까 2.7 요거였으니까 이 부분에 플러스 0.2에 0이라는 공차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값. 자, 지금은 한 줄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F값 볼까요? 자, F값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F값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보통 절반 폭에 대한 치수는 잘 안 주죠. 그래서 전체 거리값만 여러분들이 치수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차는 절반 폭에 대한 공차이기 때문에 전체 치수에 대한 공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19로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폭을 20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9.5의 전체면은 19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9인데 여기서 1mm만큼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18 폭을 18에서 20 정도 사이에 요 벨트 풀리의 폭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R 값입니까? 여기 나온 R 값이죠. R1, R2, R3는 이 벨트 풀리를 이루고 있는 그 공차 값입니다. 그래서 R1 값은 어디죠? R1 값은 안쪽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 자, 여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R 값은 0.2에서 0.5 사이니까 여기는 그냥 제가 0.5라는 R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R2. 자, R2라는 값은 여기 바닥 쪽입니다. 바닥 쪽의 R2는 0.5에서 1.0이니까 물론 이 부분이죠. 바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R 값도 0.5를 주고요. 그리고 R3는 여기 바깥쪽인가요? R3는 이 부분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R 값을 자, 여기서는 그죠? 제가 뭐 1 줘볼까요? 이렇게 1. R 값을 1을 줄게요. 여러분들이 뭐 1에서 2 사이니까 적당한 값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참 그리고 요거였죠. 자, 이번에는 요 전체 거리. 자, 요거 봐야겠네요. 이렇게 피치1 지름값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피치1 지름값은 우리가 6.4라는 값을 입력했는데 그러면 전체 거리는 자, 64요. 참 64죠, 이게. 자, 이 피치1 지름이 64인데 전체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이 64에서 2.7을 더한 값이 전체 지름이 되고 전체 거리가 되니까 얼마가 되죠? 2.7에 양쪽이니까 곱하기 하면 5.4 5.4에 64를 더하면은 69.4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지름값은 69.4가 된다라는 거 요걸 미리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고요. 요거를 미리 체크를 해 놓고 이제부터 CAD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주어진 이런 값들은 이미 주어진 값들이고요. 여기서 주어지지 않은 값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자로 측정해서 작업을 해줘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체크를 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먼저 화면을 이렇게 캡처를 딱 해놓고요. 그리고 제가 그 그림판 하나 열어서 얘를 한번 저장을 하도록 아이고, 다 지워졌네요. 자, 지금 요게 다 지워졌네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혹시 다 그 메모 하셨죠? 그러면은 그 메모된 값을 기준해서 이제부터 오토캐드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작업했던 스포 기어가 있고요. 그 스포 기어 옆쪽에 스포 기어 옆쪽에 이제 벨트 풀리를 작업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는 약간 속도를 붙여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한번 다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솔리드웍스 가지고 다시 3차원 CAD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CAD 작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 그리죠. L하고 엔터에서 수평선을 먼저 수평 기준 그릴 겁니다. 이렇게 F8번을 이용해서 수평 기준선을 하나 크게 그려주고요. 다시 수직 기준선을 이렇게 크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기준되는 형상을 하나 만들었고 저는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 거냐면 이렇게 위쪽입니까? 자, 위의 형상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아래쪽으로 대칭 복사를 하는 미러 기능 그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준선을 그렸으니까 그 다음 작업은 간격 띄우기 O하고 엔터 하고요. 전체 폭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자, 전체 폭이 69.4가 되니까 자, 여기서는 우리가 69.4의 절반 값을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69.4에 대한 절반 거리만큼 간격 띄우기가 들어가는데 CAD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계산기 기능도 쓸 수가 있습니다. CAL하고 엔터를 누르면 간단한 수식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9.4에 나누기 2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우리가 간격 띄우기 할 값은 34.7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해 놓고요. 다시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 합니다. 자, 이때 거리 값은 아까 보셨던 34.7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거리 값은 34.7이다. 엔터. 자, 간격 띄우기 할 객체는 중심선입니다. 선택. 방향은 위쪽 방향으로 클릭. 자, 다 됐으면은 엔터 쳐서 끝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피치원 지름선 그릴까요? 피치원 지름. 그럼 다시 한 번 더 엔터 치면은 반복 실행되고요. 여기서는 64에 나누기 2를 해서 거리값이죠. 거리값은 64에 나누기 2를 해서 중심선을 위로 클릭해서 간격 띄울 겁니다. 엔터. 그러면 누가 물어보죠. 자, 간격 띄우기 할 때 바로 아까 방금 그죠? 간격 띄우기에서 64에 나누기 2를 한 거랑 계산기 기능 써가지고 69.4를 나누기 2 한 거랑 뭐가 다르냐 라고 봤을 때 간단합니다. 자, 우리 간격 띄우기 O하고 엔터 했을 때는 정수값입니까? 정수값은 이렇게 나누기가 됩니다. 하지만 간격 띄우기 해서 69.4 이렇게 점이 붙어버리면 소수점이죠. 점이 붙은 상태에서 사칙 연산에 대한 우리는 간격 띄우기에 대한 계산은 CAD에서는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냥 정수일 때만 나누기 2 해서 간격 띄우기에서 바로 계산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간격 띄우기에서는 0.4라는 값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나누기 2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소수점이 들어간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할 때는 CAL이라는 계산기 기능을 별도로 활용해서 69.4라는 나누기 2 이렇게 점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간격 띄우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거였죠? 자,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바깥쪽 부분하고 피치원 지름이었죠. 그리고 다음은 요거. 자, 이 선 볼까요?
이 선에 대한 간격 띄우기는 44에 26입니다. 그죠? 요거 지금 간격 띄우기는 이 선하고 이 선 할 겁니다. 44에 26. 그래서 간격 띄우기 5 하는데 44에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정수기 때문에 바로 CAD의 그죠? 간격 띄우기에서 계산이 되고요. 엔터. 중심선을 위로 간격 띄웠습니다. 엔터 쳐서 끝냈고 엔터 쳐서 또 실행합니다. 자, 치수를 보면은 이번에는 26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6에 나누기 2만큼 엔터. 중심선을 위로 간격 띄웠고요. 엔터. 다음은 또 치수를 보니까는 이번에는 여기 구멍의 지름값이 12거든요. 그래서 간격 띄우기 한 번 더 엔터 쳐서 12의 절반 치수만큼만 엔터. 중심선을 위로 간격 띄워서 엔터. 이러면은 먼저 위쪽에 있는 간격 띄우기를 쭉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다음은 전체 폭을 볼까요? 자, 전체 폭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게 이 전체 폭을 제가 20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0만큼 먼저 간격 띄워놓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L0 값, 자, 여기 나와 있는 L0 값 먼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0 값을 가지고 벨트 풀리 먼저 그릴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 부분에 있는 벨트 풀리 요거에 대한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L0 값을 먼저 봐야겠네요. 우리 조금 전에 L0 값이 얼마였죠? L0 값은 8입니다. 그래서 8만큼만 양쪽으로 간격 띄우기를 하겠습니다. 5하고 엔터에서 전체가 8이니까 절반은 4만큼. 수직 기준선을 오른쪽 클릭, 수직 기준선을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간격 띄웠고요. 자, 우리가 볼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 여기서 선들이 많은데 헷갈리면 안 되죠. 어떻게? 이전부터 이렇게 선이 그려지고 이전부터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 우리 이 벨트 풀리의 각도가 몇 도였습니까요? 벨트 풀리의 각도가 34도였거든요. 자, 벨트 풀리에 대한 각도가 34도니까 절반을 본다 그러면은 17도. 그죠? 절반이면 17도니까 그럼 이 각은 몇 도가 됩니까? 우리 CAD에서는 항상 출발 위치를 0도로 봤을 때 각을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이 각은 90도에서 17도를 뺀 값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도가 되죠? 63도가 되나요? 맞습니까? 이렇게 73도인가요? 예, 73도가 되죠. 예, 이거는 73도가 될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73도짜리 먼저 선을 하나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 L하고 엔터에서 이 점이죠. 이 점부터 선을 위로 쫙 올립니다. 좀 길게 올릴까요? 그래서 탭 키를 누르는데 각도는 73도입니다. 엔터, 엔터. 자, 밑에 선 하나 빠졌죠. 그죠? 어떤 선 빠졌습니까? 자, 보니까는 아래쪽 선은 요거 여기 나와 있는 K0 값. 자, K0 값입니다. 피치 원지름부터 아래쪽으로 나오는 K0 값은 6.3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피치 원지름. 자, 다시 5하고 엔터. 6.3만큼 엔터. 피치 원지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렸죠. 자, 실제로 우리가 표현할 부분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자, 6.3만큼 이렇게 내리면은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방금 그린 이 선이 아래쪽 방향으로 쭉 이렇게 연장돼야 됩니다. 우리 연장 기능이 뭐였습니까? 선을 연장하는 게 EX 엔터 한 번 더 엔터. 자, EX 다시 볼까요? 제가 ESC 누르고 명령어 취소하는 ESC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연장시킬 겁니다. EX 엔터 한 번 더 엔터. 다시 볼까요? 지금 PC가 좀 다시 ESC 누른 다음에 EX 엔터 한 번 더 엔터 해가지고 이 선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음 부분까지 연장되는 거 볼 수 있죠. 엔터 쳐서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그린 이 선을 반대쪽으로 우리는 대칭 복사할 수 있거든요. 대칭 복사 밀어 MI 엔터.
대칭 복사할 거는 이 선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대칭선에 대한 첫 번째 점은 이 점이 되고요. 클릭. 대칭선에 대한 두 번째 점은 뭐 이 점이 될 겁니다. 클릭.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홈. 벨트 풀리에 대한 홈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벨트 풀리에 대한 전체 폭을 볼까요? 일단은 그럼 이 선 두 개는 필요 없죠. 일단 지금 선들이 많아서 헷갈리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은 E하고 엔터해서 지우겠습니다. 요선하고 요선은 이렇게 지웠고요. 다시 벨트 풀리에 대한 전체 폭을 보니까 아까 얘가 20이었죠. 얘가 20이고 얘가 8입니다. 그러면은 간격 띄우기를 하는데 전체 폭이 20이니까 10만큼 이 선을 오른쪽으로 이 선을 왼쪽으로 엔터. 자, 다시 한 번 더 엔터 쳐서 아까 폭이 8이었으니까 4만큼씩 엔터. 이 선을 오른쪽으로 이 선을 왼쪽으로 이렇게 간격을 쭉 띄웠습니다. 자, 그러면 벨트 풀리를 표현하기 위한 대략적인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겠습니다.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먼저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들을 이렇게 다 잘라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죠. 자, 이제부터는 남아있는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와 요거는 필요 없겠고요. 요거와 요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얘들도 필요가 없고요. 얘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그림이 나왔나요? 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 다 정리되었으니까 엔터. 그리고 지우기 합니다. E하고 엔터해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다 지워버릴 수 있죠. 마지막에 엔터 치면은 벨트 풀리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저는 위쪽에만 그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어떻게 또 대칭 복사하죠. MI 엔터. 그래서 대칭 복사할 거는 여기서부터 클릭 여기까지 아니면 잘못 눌렀네요. 그죠? 다시 빈 바탕 클릭하고요. 객체 선택해서 오른쪽 방향 클릭 그리고 왼쪽 방향 여기까지. 자, 이 부분까지만 아래쪽 선은 포함 안 시키고 양쪽 선 두 개까지만 클릭해서 선택 다 했으면 아래쪽 부분은 선택 안 했습니다.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대칭선에 대한 첫 번째 점 클릭 그리고 대칭선에 대한 두 번째 점 클릭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풀리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이제 중심선들 좀 늘려볼까요? 중심선 연장하는 기능 뭐였습니까? LEN 엔터, DE 엔터, 3 엔터 해가지고 이 중심선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클릭하면서 볼까요? 이렇게 중심선들을 양쪽이나 위쪽으로 이렇게 연장을 다 시켰습니다. 자, 일단 위에 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건 뭐 나중에 지우고요. 자, 이제는 얘를 가지고 필렛 처리해 볼까요? 이렇게 그죠? 이런 부분들이죠.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은 한 2나 3 정도 하면 되니까 한 2줘 볼까요? 2. 그래서 F 엔터, R 엔터, 반지름 2 엔터 해서 이 선 찍고 이 선 찍으면 반지름 들어갔죠. 다시 엔터 눌러서 이미 자르기 모드에 반지름 2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클릭합니다. 또 엔터 치면은 반복 실행이죠. 또 엔터 치면은 반복 실행이고요. 또 엔터 치면은 반복 실행입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자꾸 엔터 치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볼게요. F하고 엔터. 사용자는 반지름 입력했고요. 자르기 모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다중이 있거든요. 다중. 즉 똑같은 값을 여러 번 계속적으로 필렛 값 줄 수 있는 다중. M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선택. 자, 명령어 살아있죠. 선택, 선택. 자, 명령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필렛 값 줄 수 있고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번에 위쪽에 필렛 볼까요? 아까 보셨던 필렛 값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R1, R2, R3 값 본다 그랬으니까 R1하고 R2는 0.5, R3 1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F 엔터, R 엔터, 반지름 0.5 엔터. 다시 ESC 누르고요. 다시 볼게요. 필렛 F 엔터, 반지름 R 엔터, 반지름 0.5 입력하고 엔터. 자, 그래서 뭐 이번에 그죠? 이 선 찍고 이 선 찍고. 그런데 그 선택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선택할 게 많다 그러면은 우리는 M자 누른다 그랬으니까 다시 볼게요. F 필렛 엔터, 반지름 R 엔터, 반지름 값 0.5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필렛 값이 많으면 다중 M하고 엔터 누르면 연속적으로 필렛 값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짓고요. 자, 얘들 쭉 이렇게 반지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물론 아래쪽에도 똑같죠. 아래쪽에도 이 선하고 이 선, 얘와 요거, 자, 이런 부분들 선택을 해서 반지름 치수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끝났고요. 자, 바깥쪽도 같이 해볼까요? 바깥쪽 F 엔터, 반지름 R 엔터, 반지름 1 주겠습니다. 1 입력하고 반지름 개수가 여러 개 많을 때는 다중 M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바깥쪽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은 선택한 모서리들이 이렇게 필렛 처리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벨트 풀기에 대한 값은 우리가 찾았고요. 자,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구멍이죠. 안쪽에 들어가는 구멍을 봐야 되는데 이 키홈이죠. 안쪽에 들어가는 키홈을 봐야 되는데 키홈에 대한 폭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얘부터 얘까지 구멍에 대한 지름이 12거든요. 구멍 지름이 12니까 12에 맞는 키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앞으로 쭉 올라갈까요? 우리 키홈이 몇 번째 있었죠? 위로 쭉 올라가서 자, 우리가 찾을 부분이 바로 평행키입니다. 평행키 21번. 자, 평행키 21번을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평행키 21번을 봤을 때 볼까요? 자, 우리가 하는 부분은 적용하는 축지름이죠. 적용하는 축지름 구멍이 어떻게 12초가 12 이하입니까? 이렇게 그죠? 구멍 지름이 12니까 이걸로 봐야겠네요. 위에 걸로. 그죠? 자, 초가 이하니까 12 이하가 되니까 그래서 B. 자, B2는 4가 됩니다. B2는 이 폭이라 그랬죠. 이 벨트 풀리의 폭이 바로 B2가 되고요. 그러면 T2는 자, T2는 얼마가 되죠? T2는 1.8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T2는 사각형 형상이 올라가는 높이가 T2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값을 적용해서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B는 4가 되고요. T2는 1.8이 됩니다. 걔네들에 대한 공차값. 자, 공차값 B2일 때는 공차가 JS9가 되고 T2일 때는 플러스 0.1에 0이라는 공차가 들어간다 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옆에다가 또 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 L하고 엔터해서 이 중심부터 F8번 이용해서 수평선 그렸습니다. 엔터, 한 번 더 엔터.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엔터 쳐서 끝냈죠. 이제 이 교차점을 기준해서 원 그리겠습니다. C하고 엔터. 중심점은 이 점입니다. 클릭. 자, 이때 지름이 12니까 반지름 6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폭을 잡을까요? 아까 우리 규격집에서 폭을 봤을 때 폭이 4였죠. 그러면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해서 전체 폭이 4니까 반 이만큼 이 선을 오른쪽, 이 선을 왼쪽 이렇게 폭을 잡았고요. 그리고 아까 T2 값이 1.8이었죠. T2가 1.8이었습니다. 그죠? T2가 1.8이면 이렇게 T2가 1.8이면 전체 높이는 지름값 12에다가 1.8을 더하니까 13.8이 되나요?
그래서 간격 띄우기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에서 13.8만큼 엔터. 이 선을 위로 간격 띄우면은 이렇게 키 홈이 나오고 이 선이 옆으로 쭉 들어갑니다. L하고 엔터. 이 선을 이렇게 옆으로 쭉 잡아당겨서 엔터하면 이렇게 키에 대한 모양을 얻을 수 있죠. 자, 트림 할까요? 트림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먼저 테두리 날렸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트림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지우기. E하고 엔터에서 이렇게 지울 수 있고요. 자, 중심선 늘려볼까요? 중심선 연장 기능 LEN 엔터, DE 엔터. 자, 증분거리 3 엔터 해서 이 선들을 이렇게 각 끝점 부분을 클릭하면 걔네들이 연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벨트 풀리가 대략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요거에 대한 치수 기입을 진행해 볼게요. 요놈에 대해서 치수 기입을 진행합니다. 자, 좀 치수 기입하기 전에 먼저 해칭 들어가야 되나요? 해칭. BH 해칭 들어갑니다. 엔터. 자, 해칭을 줄 건데, 자, 해칭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상에 대한 절단면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떠한 형상의 절단면을 보는 거니까, 자, 해칭 패턴은 안시 31입니다. 그리고 자, 각도는 0도에 축척은 1. 선택점을 클릭합니다. 어디에 해칭 들어갑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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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해칭이 들어가는 영역 잡았고요. 다 됐으면은 닫기 버튼 눌러서 해칭 작업 끝냈습니다. 자, 해칭까지 끝났으면 이제 우리 도면층 분류할까요? 자, 도면층 분류는 일단 요거 지워보겠습니다. E하고 엔터.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울 수가 있고요. 지웠죠? 그리고 이제 도면층 분류하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선들이 있으니까 이 선들에 대해서 특성일치 MA 하겠습니다. 엔터. 먼저 가장 많은 게 외형선이니까 원본 외형선 선택하고 바꿀 거는 얘부터 얘를 바꿔라 클릭하고 엔터.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엔터 쳐서 이번에는 중심선 바꾸겠습니다. 원본은 중심선인데 사본은 이 선하고 이 선, 요거와 요거, 이거랑 요거랑 요거, 얘네들은 전부 다 중심선이 됩니다. 엔터. 자, 이번에는 안쪽에 들어가는 해칭 마찬가지로 MA 하신 다음에, 자, 해칭은 가는 선입니다. 그리고 해칭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가는 선으로 변경을 하면 도면층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었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 쭉 진행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 쭉 진행합니다. 복겠습니다. 먼저 선형 치수부터 볼까요? 선형 치수에서 자, 뭐 선택하는 순서 상관없겠지만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치수는 12가 들어갑니다. 이때 치수 더블 클릭해서 뒤쪽에 들어가는 대문자 H7, 왜? 구멍이니까 구멍에 대한 공차 H7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C 해서 빈 바탕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가 입력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치수 계속 줍니다. 선형 치수 가서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선형 치수 얼마입니다. 또 계속 할게요.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선형 치수가 선형 치수인데 실질적으로는 지름 치수죠. 그래서 이렇게 둔 다음에 이 26 치수 더블 클릭해서 앞부분에 %%C 클릭. 여기도 선택한 다음에 앞부분에 %%C 빈 바탕 클릭을 해서 이렇게 치수를 입력했고요. 다음 또 치수 기입 계속하겠습니다. 선형 치수에서 이번에는 여기 피치원 지름부터 여기 피치원 지름까지의 전체 거리를 보면은 이 값도 더블 클릭해서
그죠? 앞쪽에 %% C 들어갑니다. 됐고요. 또 치수 줄까요? 이번에는 전체 거리입니까? 여기 전체 끝에서부터 여기 전체 끝에까지 거리는 69.4가 됩니다. 물론 더블 클릭해서 앞부분에 %%C를 붙이면 됐고요. 자, 이러면은 전체적인 세로 치수가 아직 남았나요? 어디 남았죠? 그죠? 이 부분이죠. K 값이랑 K0 값. 그래서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자, 다시 반대로 찍겠습니다. ESC 누르고요. 피치1 끝점부터 형상 끝에까지 치수는, 이 치수는 2.7인데 이 2.7에 대한 공차 들어간다라고 확인했었거든요. 자, 공차 한번 볼까요? 공차 얼마 들어갑니까? 예, 공차는, 예, 공차 값이 다시 쭉 내려가서 벨트 풀리에 대한 부분이 40번에 있었으니까 벨트 풀리에 대한 치수 40번에 우리 K0 값, 그죠? K 값에 대한 공차는 플러스 0.20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블 클릭해서 뒷부분에 플러스 0.2 그리고 Shift 6번 눌러서 이렇게 스몰 표시한 다음에 한 칸 띄고 0. 그래서 플러스부터 마우스 쭉 드래그 해놓고 스택으로 변경을 누르면 공차가 변경되는 거 볼 수 있고요. 빈 바탕 클릭해서 이렇게 공차값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이 점이죠. 피치1 지름부터 여기 벨트 풀리 끝까지 거리값. 자, 이 거리값을 계산해 보면은 얘는 6.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벨트 풀리에 대한 먼저 치수를 끝냈고요. 자, 이번에는 수직 치수입니까? 수평 치수죠. 수평 치수는 먼저 L0 값, 이 점부터 이 점까지는 L0 값 8이 나옵니다. 이렇게 8 줬고요. 다음은 각도 치수 볼까요? 이번에는 각도. 각도인데 어떤 거랑 어떤 각도입니까? 이 대각선과 여기 대각선 사이에 각도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각도를 줬는데 이 각에 대한 공차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공차가 각도는 34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니까 요거 더블 클릭합니다.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뭐였죠?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 P. 왜 이렇게 간격이 넓나요? 다시 볼까요? 요거는 34에 %% D %% P 0.5 그리고 %% D 하게 되면은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리가 되게 커 보이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또 치수 누락된 부분이 또 있나요? 아, 전체 폭이죠. 예, 이번에는 치수에서 이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전체는 20이 되고요. 또 선형 치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8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일단 벨트 풀리에 대한 부분은 잡았고요. 추가적으로 치수 기입 더하겠습니다.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는 4가 나오는데 더블 클릭해서 아까 공차가 JS9였나요? JS9라는 공차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치수 기입할게요. 이 점부터 이 점까지는 13.8인데 요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치수 변경합니다. 뒷부분에 플러스 0.1에 Shift 6 누르고 한 칸 띄고 0. 이렇게 해서 플러스부터 마우스 드래그 한 다음에 스택 문자 빈 바탕 클릭하면은 이렇게 공차 기호까지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다 됐으면 이 형상 도면 안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옮기는 작업 M하고 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한 다음에 선택 다 있으면은 엔터. 자, 기준점 여기 좀 찍어주고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벨트 풀리를 이렇게 옮겼고요. 자, 그런데 참고로 이제 화면을 참고로 보시면은 일단 벨트 풀리에 대한 2D 도면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끝내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 벨트 풀리에 대한 홈 부분이 너무 작아서
나중에 치수 기입이 좀 이렇게 곤란할 경우가 한 번씩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홈 부분만 별도로 확대, 우리 스케일 값이죠. 스케일 값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 놓고 한 2배 정도로 확대시켜 놓고 도면 작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확대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 그 상세도라 그러죠. 그 제가 이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상세도 작업할 거면 CAD에서는 먼저 해당되는 형상에 대해서 여기다가 원 하나 그릴까요? 서클. 자, C하고 엔터에서 원 그립니다. 여기쯤을 클릭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원 하나 대충 그리고요. 자, 이렇게 원 그렸습니다. 그럼 이 원을 포함한 전체 형상을 다른 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기능 CO 하고 엔터. 복사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복사 기준점 여기 클릭하고요. 복사할 위치는 여기쯤입니다. 복사 위치 여기쯤입니다. 클릭하고 엔터 누르면 복사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이런 치수들 다 필요 없으니까 지우기. E하고 엔터에서 이렇게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해서 지금처럼 치수들을 다 지웠고요. 이번에는 이 선만 남기고 이 원이죠. 원 안쪽 영역만 남기고 바깥쪽 부분은 다 지울 겁니다. 일단 해칭 먼저 지워야 되네요. E하고 엔터, 해칭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트림합니다.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날렸습니다. 엔터 쳤고요. 아래쪽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기. E하고 엔터해서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조금 전에 제가 원 그렸던 그 원 안쪽 영역만 남기고 바깥쪽 부분은 다 자르거나 지웠거든요. 이렇게 먼저 상세도에 대한 경계를 표현한 다음에 이 경계를 기준해서 이제 이 형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 원만 남기고 원 안쪽 영역만 남기고 다른 부분들 다 지우거나 잘랐고 이제 이 원 안에 포함된 영역만 스케일로 키울 겁니다. SC 스케일이죠. 스케일 SC 엔터. 자, 객체 선택. 여기쯤부터 여기까지 선택했고요.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자, 스케일에 대한 기준점은 이 점 클릭할게요. 클릭. 그리고 축척 비율은 제가 2배 키울 겁니다. 2하고 엔터 누르면 얘가 2배 확대된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다 됐으니까는 또 마찬가지로 해칭 주겠습니다. 해칭 BH 엔터. 자, 해칭은 안시 30일인데 각도 기본값, 축척 기본값 그대로 주면서 선택점은 여기 점, 여기 아이고 점, 요거 점, 요거 점 해서 닫기 눌러서 이렇게 해칭까지 넣었고요. 물론 해칭이 들어갔으니까는 또 우리 도면청 바꿔야겠네요. MA 엔터. 자, 해칭이니까는 가는 선이죠. 원본은 가는 선입니다. 바꿀 거는 이겁니다. 클릭.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확대도를 그릴 때 원 그렸으니까 이 원이랑 이 원도 가는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엔터. 그럼 끝났죠. 자, 이제 치수 기입해 볼까요? 자, 형상을 2배 확대했기 때문에 자, 이거죠. 이 점부터 이 점까지는 원래 값은 10, 그죠? 원래 값은 8인데 지금 16 나왔습니다. 즉, 형상은 2배 커지더라도 이 치수는 원래 치수 그대로 8이 들어가야 됩니다. 빈 바탕 클릭. 자,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형상은 2배 커져도 형상은 2배 커져도 치수는 원래 1대1 치수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예, 여기 피치원 지름부터 가장 끝부분까지 거리는 지금은 원래 치수가 2.7이죠. 2배 키웠기 때문에 5.4가 나오지만 실제로 얘는 5.4가 아닌 원래 1대1 치수 2.7에 플러스 0.2 시프트 6번 갈라뛰고 0. 자, 뒤에 거 지웁니다. 지우고 공차부터 마우스 드래그해서 스택 버튼 누르고
빈 바탕 클릭을 하면은 공차 표시까지 됐고요. 아래쪽에 6.3 치수도 동일하게 줍니다. 피치 원 지름부터 아래쪽 점까지, 그죠? 이 점까지 수평 치수를 여기다가 주는데 형상이 2배 커졌기 때문에 치수도 2배 크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원래 치수 1대1 치수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죠? 다음은 각도 치수 볼까요? 이렇게 각도 치수에서 이 선 찍고 이 선 찍고 이 선의 각도는 원래 30, 그죠? 각도는 뭐 2배 커지거나 작아져도 똑같죠. 그래서 34를 입력하는데 더블 클릭해서 뒷부분에, 그죠? 퍼센트 P 0.5 퍼센트 D 해서 빈 바탕 클릭해서 이렇게 각도에 대한 공차 표시까지 입력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마지막입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확대를 했는지 확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글자, 자, 글자 적는 기능을 주겠습니다. 글자 적는 기능 MT 한 다음에 엔터. 그래서 글자가 들어갈 첫 번째 점 클릭, 글자가 들어갈 두 번째 점 클릭. 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A부, 자, A라는 영역을 2대 1만큼 확대했다. 이렇게만 적어주면 되거든요. 뭐 좀 더 상세하게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용자가 A라는 부분을 2대 1로 키워서 그렸다. 그러면은 얘를 긁은 다음에 숫자를 이렇게 문자를 긁은 다음에 글자 크기 한 5 줄까요? 5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그리고 빈 바탕 클릭해서 지금처럼 형상 나왔고요. 그러면은 어디가 A인지를 또 봐야죠. 그럼 다시 MT에서 엔터. 여기쯤에다가 글자를 적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얘가 A다. 그죠? A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해 놓고 글자 크기 5 엔터 누른 다음에 빈 바탕 클릭 하면은 이렇게 나왔죠. 이제 옮겨 볼까요? 옮기는 기능 무브입니다. 무브 M하고 엔터해서 이 글자를 선택하고 엔터. 자, 이 글자는 여기쯤에다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상쇄도를 그렸던 이 원 부근에다가 옮겼고요. 다시 무브합니다. M하고 엔터. 이 글자 선택하고 엔터. 이것도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옮겨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상세해서 그렸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A라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또 글자죠. 글자기 때문에 글자에 대한 도면층 우리 지난주에 만들었죠. 그러면은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한 두 형상은 도면층이 문자로 가라. 그리고 키보드 ESC 누르면은 지금처럼 도면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상세도에 대해서 우리 좀 이동하면서 위치를 바꾸도록 할게요. M하고 엔터해서 요거에 대한 형상을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한 다음에 한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요. 다시 한 번 더 무브 하겠습니다. 이동. 그래서 요거를 한 여기쯤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작업했던 스퍼기어, 그리고 지금 작업하는 벨트 풀디에 대한 그 2D 도면 작업을 이렇게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형상은 윗부분에는 그 윗부분에는 전체 해칭이 들어가는데 아래쪽 부분은 어느 특정 부분만 해칭이 들어갔죠. 특정 부분만 해칭이 들어가면은 이 형상은 부분 단면도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분 단면도를 하게 되면은 CAD에서 치수 기입이 좀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면에서는 전체 도면에서는 부분 단면이 표시가 되더라도 우리는 CAD 작업에서는 전체 단면이 들어가는 전단면도라고 그랬죠. 전체 단면이 들어가는 전단면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작업됐고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CAD 도면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는 치수들을 여러분들이 저 그거 안 했구나. 자, 이 반지름 치수 안 넣었죠. 이 부분에. 자, 이렇게 반지름 치수 안 넣었네요. 반지름 치수까지 입력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 치수는 여기 상세도에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치수 입력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 먼저 R1 값이죠. 여기에 R1 값 입력합니다. 입력했죠. 그런데 이때 R1 값은 우리 2배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형상은 2배 커지더라도 치수는 원래 치수대로 들어갑니다. 0.5 입력하고 나머지는 지웠죠. 빈 바탕 클릭. 또 반지름 치수 줍니다. 이번 R2 이렇게 R2 값을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R2 값을 입력하는데 이 R2 값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R 0.5에 나머지는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빈 바탕 클릭. 이번에 또 반지름 치수 주는데 이번 R3 그죠? 이 부분에 R3 값 입력할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원래는 R1입니다. 2배 키웠기 때문에 치수가 2배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치수 기입했고요. 자, 나머지 부분도 보겠습니다. 여기 8이라는 치수는 8 있고 34도 있으니까 중복되는 치수는 또 지워줘야겠네요. 그래서 2하고 엔터해서 자, 요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왜? 상세도에서 치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치수가 양쪽 두 군데 다 있으면은 중복 치수 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만 자, 양쪽 두 군데 중에 한쪽에만 치수를 남겨주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입력되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이렇게 벨트 풀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규격집을 보고 그죠? 벨트 풀리를 가지고 규격집을 확인했고 그 확인된 규격집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순서를 다시 볼까요? 자, 작업했던 순서 다시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벨트 풀리를 그릴 겁니다. 이 벨트 풀리를 그린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먼저 조립도 이 조립도에서 벨트 풀리가 어떤 부분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파악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 A4 용지나 또는 이면지에 벨트 풀리에 대한 그림을 손으로 대충 그립니다. 손으로 그려놓고 그 손으로 그린 부분에 대해서 벨트 풀리에 대한 치수를 각각 다 체크를 해 나가죠. 자, 이렇게 그죠? 원래 형상에 대한 자, 원래 형상은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가려져 있는 치수들을 우리는 벨트 풀리라는 이 규격집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치수들을 다 찾았고요. 자, 각각의 치수를 다 찾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CAD로 작업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AD로 작업을 진행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 체크했고요. 이제 이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 3차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CAD 작업한다라고 수고하셨고 바로 다음 시간에 그 3차원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